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 나씨님 호가창, 거래창, 차트 이렇게 세 개를 항상 보다가 호가창을 유심히 보고 결정적으로 들어가던데요. 이거 굉장히 제 시선을 모니터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나씨라는 인간이 단타 칠 때 차트도 처음에 보는 것 같고 뭐 거래량도 좀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호가창을 유심히 보다가 들어가더라. 맞습니다. 근데 호가창을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대요. 매수벽, 매도벽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매수, 매도 체결량 어디가 많은 걸 보는 건가요? 매수 매도 적절한 비율의 체결량일 때도 어떨 때는 상승하고 어떨 때는 그냥 하락하던데요. 특별히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호가창 보는 방법이나 영상도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머프님이 올려주신 강의가 있어요. 머프님 하이라이트에 호가창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걸 먼저 보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가창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 투자는 확률 싸움이고 조금이라도 더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꼭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밑바탕에 깔고, 자, 일단 먼저 차트를 본 다음에 거래량으로 정렬을 했고 차트를 보면 뭐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번 보자. 시범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네요. 그럼 요거 패스. 자, 엑시인피니티를 한번 봅시다. 엑시인피니티는 거래량도 괜찮고 모든 거래량이 지금 저녁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잠잠하다가 실제 거래는 다 여기서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거래량적인 면에서는 통과입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자, 4시간 봉을 봤을 때 4시간 봉이 아래 꼬리를 살짝 그리긴 했는데 이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고 뭐 아래 잠깐 터치하고 올라온 상태이지만 여기서 그대로 내릴 확률보다는 뭐 살짝 더 오른 척 할 수도 있겠다 라고 4시간 봉으로는 판단이 섭니다. 4시간 봉이 9시에 갱신이 됐기 때문에 아직 3시간 40분이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관찰을 해봅시다. 30분 봉, 뭐 30분 봉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저항선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럼 15분 봉으로 한번 좀 내려와 보면 15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하향하지 않고 지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5분 봉은 어떨까요? 자, 5분 봉은 아직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상태고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요런 것까지 이제 머릿속에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단타를 치기 위해서 호가창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호가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벽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매도벽, 매수벽입니다. 매도벽과 매수벽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매수벽이 살짝 적은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벽이 확률적으로 살짝 더 적은 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얘와 얘의 비율이 2대1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매도가 2라면 매수는 적어도 1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지금 보니까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뭔가 16만 2,900원대에서 싸우고 있죠. 체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봄만 돌고 있는 상태예요. 특별하게 큰 매수나 매도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과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일단 봇 위주로 돌고 있는 상태고 어떤 큰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한 개도 체결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뭐 20개, 30개 되긴 하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최소 300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데 300개라는 물량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물량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으로 치면 6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6천만원 정도도 받아주지 못할 매수세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일단 그럼 매수세에서 일단 실패인데, 자, 지금 보시면 살짝 상황이 바뀌려고 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봇이 도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아래 매수벽이 쭉쭉 쌓이면서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차트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이 한번 더 슈팅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럼 5분봉 한번 보니까 5분봉이 올라가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전 단기 전고점에서
비슷한 위치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차트 5분봉을 봤을 때 단기 저항선을 맞고 있는 상태고 매수가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인데 얘네들이 매수벽을 이렇게 이렇게 쌓고 있네. 쌓았다가 뺐다, 쌓았다 뺐다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는 페이크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내려서 페이크일 확률이 더 높겠다. 그럼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한 가지 예고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얘가 한번 푹 빠졌다가 오르는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8시 정도에 얘가 이렇게 쭉 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8시 7분입니다. 제가 여기 되게 짧게 팔았죠. 20만원인가 먹고 팔았는데 여기 보시면 8시 7분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방송 딱 키기 전에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요. 요 부분인데 거의 보시면 1,700원대 매수를 했죠. 왜 매수를 했냐면 일단 여기서 아래 꼬리를 그리고 올라오는 차트 모양을 그렸고 그때 제가 호가창을 딱 보니까 호가창이 16만 1,500원, 400원, 700원 막 와리가리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호가창을 녹화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패턴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매도벽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매도벽이 쌓여 있고 매수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조금씩 살아나고 무너졌다가 살아나고 약간 오뚜기처럼 그런 구간이 딱 있습니다. 근데 차트도 마침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살짝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다음 봉에서 한번 모음을 걸어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여기서 단기 반등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차트와 호가창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 낮겠구나. 아셨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패턴이 많아요. 왜냐면 차트 하나만 봐도 굉장히 패턴이 다양한데 거기에 호가창이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야 되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이 체결 강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여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체결하는 체결량이 진짠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매수벽이 이렇게 쌓여 있고 매도벽이 갑자기 훅훅 사라지는 척 하지만 그게 실제 체결이 돼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체결이 되는 척하고 매수벽을 빼서 사라진 건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200만 개 막 쌓여 있는데 실제로는 한 30-40만 개밖에 체결이 안 됐는데 매도벽을 싹 빼면서 올라가는 척 보여주는 코인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세력이 그런 코인들은 올려주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께 넘기고 다시 내리겠어요? 당연히 다시 넘기고 내릴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공식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딥러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딥러닝이 뭡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인 것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 딥러닝이거든요. 이 가중치, 히든 레이어층에서 가중치를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결과를 뽑아낼 때 이게 맞니?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가고 이게 맞니? 아니야? 그럼 돌아가서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맞아 하면 이 가중치가 이거구나 이때 이런 거구나 그걸 계속 누적해서 학습하다 보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차트 패턴을 공부하실 때 소액으로 계속 매매를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이때 이런 패턴일 때 올라가네 이런 조합일 때 올라가네 이런 조합일 땐 내려가네 근데 이런 조합일 때 항상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가끔 내려갈 때도 있구나 마냥 100%는 아니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강의나 어떤 공식으로 자꾸 여러분들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공식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하고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알트코인도 제가 등급이 A, B, C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A, B, C 등급 각각의 움직임이 다 달라요. A 등급의 움직임, B 등급의 움직임, C 등급의 움직임이 다 다르고 또 비트코인하고의 움직임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물 안 하셔도 좋아요. 선물을 안 하셔도 좋고 현물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감이나 그런 공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딩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다른 알트들의 움직임, 그리고 알트들 중에서도 A급, B급, C급, 아까 말한 엘프 같은 건 C급이라고 얘기했죠. 마켓 메이커들이 특정 환경에서만 펌핑시키는 코인들, 온톨로지 가스, 대표적인 예, 온톨로지, 가스 코인,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팩급, F급이 있어요. 펀디엑스 이런 거.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다시는 안 올려주는 코인들, 반등조차 안 오는 팩급,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팩급은 잘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팩급 물려서 팩급인지 모르고 물타기 했다가 여러분들 잔고 50%, 70% 마이너스 되고 탈출도 못하고 CD가 다 물려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 보는 눈들을 쌓으시려면 소액으로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자, 이제 호가창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호가창에 대해서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